네, 코로나19 지역 발생은 다행히 사흘 연속 1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오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역 발생이 요 며칠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방역 당국도 조금 잡히는 거 아닌가, 확산 속도가 둔화되는 것 같다,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를 내놓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는 가을 대유행을 염려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발생은 좀 감소돼서 다행인데요. 가을 대유행은 독감 유행 시즌이 되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구분이 안 되면서 네. 또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감염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말에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긴장을 놓지 않는 입장에서 이게 좀 시기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수도권은 지난번에 굉장히 유행이 높아졌기 때문에 6월 중순쯤에 수도권에 지금 1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화된 부분을 조금 1단계로 정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는 금요일에 생활 방역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냥 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좀 완화해야 이제 된다. 강화를 한다면 이제 감염 측면에서는 환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조치 자체를 조금 완화를 하더라도 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관리하는 그런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좀 다들 일반 생활할 때는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들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업체들은 이제 양가 감정이 있죠.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면 장사는 잘 되지만 복잡해지고 이제 밀폐되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감염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려면 일반 업소에서도 이제 QR 코드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손님이 많이 와도 가능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를 적당한 숫자로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을 닫고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에어컨을 켜고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을 열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몇몇 그 업체들에서는 결국 사업주의 의지에 이게 따른 부분이 상당한데, 사실 뭐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경각심을 좀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 강제적인 좀 이렇게 방역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겠지만 문을 열면서도 안에 이제 밀집도를 조절을 해나가면서 장사를 해야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도 해당 업소가 혹시 환기가 안 되는 곳은 네. 아닌지 아니면 내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거리두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요. 식당이라면 뭐 칸막이를 한다든지 뭐 한쪽만 보고 식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네. 시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확진자 비율을 보면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 유입이 더 많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예. 걱정인데 20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방역 강화 대상국이 2곳이 더 추가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4곳인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했다라고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해당 국가 발생률이 높은 나라가 될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는 아시아 국가 중에 발생률이 높은 나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더 예, 지칭이 된 건 발표되지는 아닌가요? 않았습니다. 네. 예. 그 해외 유입 확진자를 거쳐서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미 자가격리 시설이 포화가 됐고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은 신규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51명이며 신규로 66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현재 914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 관련해서도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9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한화생명 관련해서 지표 환자를 지난 7월 11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건설 현장 관련해서 지난 7월 7일 지표 환자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오늘은 계속 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광주광역시의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표 환자가 확진된 후 광주의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는 총 14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방문 판매 현장 방문자가 27명, 이로 인한 추가 전파자가 114명입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50대 이상이 71.6%인 10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위험 요인으로는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그리고 제품 체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긴 점 등이 위험 행동으로 파악이 되었고, 추가로 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 노인요양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학원, 각종 대리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전파와 관련된 그림을 보도 참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일명 떴다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제품 체험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빈번한 소규모 모임이 실시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 이용 시설인 사우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른 전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문 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령층 그리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방문 판매업체 관련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참석을 피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을 취소하시고 빨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 발생됐는데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2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1명, 유럽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25명이며 이 중 이라크가 14명, 카자흐스탄이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이 2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1척의 배가 입항을 해서 그중 47척에 대한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항에 선원 교대 후 지난 7월 8일에 재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원은 4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입니다. 해당 선박에서 선원 하선을 위한 특별 입국 절차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선 희망자 22명 중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선박은 지난 6월 16일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한 후에 7월 7일에 대양주로 출항해서 공해상에서 선원을 교대한 후 부산항에 재입항하였습니다. 이 선박에 대한 미하선 선원 전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일단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하선 희망자에 대한 검사 이전에 동선박에 탑승한 우리 측의 도선사 그리고 해운 대리점 직원, 수리공 등 접촉자 45명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네, 이제 항만에 대해서도 방역이 좀 더 강화가 되겠네요. 예, 그 아까 여쭤봤었던 그 해외 유입 확진자들 음.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전파로 이렇게 확산되진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수용 시설이 포화가 됐다거나 우리가 다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비용이 크지 않냐 예. 이런 비판이 많아요. 예,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집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 집이 없는 이제 노동자들이 올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동안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활시설이 좀 포화가 된 거고요. 네. 아마 지역별로 임시생활시설을 좀 더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전파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비용은 당신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의료진이 대거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에게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환자가 아니고 접촉자이기 때문에 의료진보다는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노동자가 필요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요 며칠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주말에도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습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다.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된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에어컨을 많이들 켜시니까 예. 그 생존력이 확 길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외부에서 네.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바이러스 생존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가 오고 습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네. 실내는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니까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고 바람까지 불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훨씬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공기에 오래 떠 있고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장시간 머문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까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직접 외기를 이렇게 통할 수 그렇죠. 있게끔 환기를 계속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계속해서 작동시키는 거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보통 아랫부분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네. 청정을 한 다음에 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기침하는 입이 있는 그 주변이라고 한다면 청정되지 않은 이제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섞여 있는 이제 비말이 오히려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정기의 위치를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놔야 되죠? 이제 들어가는 흡기 부분이 이제 우리 호흡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보통 청정기를 좀 아래에 그렇죠.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흡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이 청정기에 공기가 나오면서 선풍기처럼 확산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광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필터 이런 건 어때요? 항바이러스 필터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필터가 돼서 깨끗한 공기가 나온다고 해도 나올 때 굉장히 바람이 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혹시라도 다른 바이러스들이 사람의 있다면. 그쵸 이제 호흡이 섞이게 돼서 선풍기처럼 확산이 오히려 될 수 있다는 덮어진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네요. 예, 자연 환기가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실내에서 제습기나 아니면 선풍기나 청정기는 안 쓰는 게 좋지만 쓰게 된다면 바람 세기는 아주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장마철 접어들면서 지금 코로나19랑 증상이 비슷한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골머리를 또 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자꾸 찬 걸 찾게 되는데요. 네. 수인성 전염병 막는 것은 손 씻기하고 음식을 익혀 먹는 것.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비슷하다고들은 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랑? 코로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소화기에도 이렇게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소화기 증상, 설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도 구토나 설사 같은 예, 것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럴 경우에도 완전히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아무래도 기대가 크다 보니까 매일같이 백신 얘기가 예.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초기 임상 시험 결과가 전원 항체가 형성됐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더나 백신인데 이제 일상시험 결과를 논문에 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45명을 대상으로 이제 네. 예, 양에 따라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봤는데 항체가 나왔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중화항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화항체가 있어야 확실하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중화 능력이 생기는 건데요. 네. 중화항체는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3상은 이제 한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정말 3만 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충분히 안전한지 네. 봐야 되고 이번 이 모더나 백신이 2번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간격 2번 접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달쯤 있다음에 이제 항체가 생겼는지 보거든요. 그때 충분히 항체가 잘 생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3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최소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연말은 돼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백신 부작용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한 45명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접종한 사람들이 뭐 두통이나 뭐 가벼운 뭐 근육통 정도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직 기대를 갖기에는 좀 예, 좀 더 섣부르네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